자, 윤석열, 김건희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요, 참 심정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정말로 눈부시게 아주 찬란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울산에 가가지고 이 준석이도 거두고 그런 다음에 김종인한테 완탑 이 총괄위원장을 시켜준다는 이 5일날 저 진짜 몸져 누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충격이 아무래도 제 컨디션에 지장을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와 우리가 원하는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관훈 토론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후보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조국이란 사람을 지금요 저렇게 골방에서 막 이렇게 맨날 이제 SNS나 하게 하고 SNS 삼매경을 하면서 맨날 이불킥하게 만들 게 윤석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조국이라는 그 추악한 인간의 너절한 인간의 민낯을 안 보여줬다면 지금쯤 조국은요 압도적으로 문재인에게 막 손잡고 다니면서 다음에 말하자면 정권 유지 이걸 아마 압도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얼굴 가지고 네 정말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정치인을 요즘은 연예인하고 비슷하게 아니까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오늘요 제가 이 관훈 토론을 보면서 와 놀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 아주 쫀쫀함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저 정도면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잘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맞이했던 보수 쪽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상위 버전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후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만들어진 후보였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가까이 봤던 이 이명박 대통령 물론 청계천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이런 실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인사이트라든가 철학 이런 점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말 우리가 기가 막혔지만은 좌파들이 이 광우병으로 즉 정권 저항 운동이었죠. 근데 철학이 있고 자기의 컨텐츠가 확실했으면은 정권 저항 운동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뭐 그거를 말하자면은 마치 자기가 이 광우병 여기에 무슨 빌미라도 준 것처럼 자기가 이 미국 소고기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었다는 둥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열받는 거였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있었습니다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안을 볼 줄 아는 시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좁은 인적 풀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널리 쓰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바닥이 있고 인간이 또 고상해지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또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인간이에요. 즉 이 철로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 몸을 던지고 그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이수연 씨 같이 인간은 이렇게 극도의 고상함과 극도의 천박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뭐 5개 국어를 한다. 사실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꾸며진 후보였는데 오늘 제가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꾸미거나 어떻게 보면은 분칠을 하거나 이런 후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후보를 드디어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무현이라든가 뭐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위장 후보고요. 변장 후보고요. 분식 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천박하고 상스러운 후보가 그 상스러움과 천박함으로 된 거예요. 노무현이 천박했는데 문재인이 더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진짜 완벽한 독재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자기의 그 가치관을 잘 나타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오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유임을 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날려버리고 추미애가 자기 사람을 꽂은 게 손준성이다. 그리고 이 고발을 하려면 내가 한다. 근데 뭐 털어 이 야당한테 그거를 사주를 시키고 야당한테 시키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팍팍 이렇게 쳐나갔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 논문의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뭐 엄청나다고는 볼 수 없다. 근데 나름대로의 이 아내의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베꼈다거나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대학에서 이걸 표절이라고 하면은 학위 반납할 수도 있다. 아주 확실하고 정말 깔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년 반 동안 그렇게 털었는데 도이치모터스에서 결국은 이 뭐 김건희를 수사를 더 하겠다 해냈지만 사실상의 혐의 없음이죠. 뭐 혐의가 있었으면 그렇게 뒀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고 방식 진짜 처음 본다. 무능하고 정말 부패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하겠다. 매우 합리적이고 유연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햇빛 찬란한 오전이 있었는데 오후에 이 뉴스가 터지면서 다들 정말 경악을 했죠.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자, 이게요. 이 더 팩트라는 데서 그야말로 뻗치기 취재를 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 김건희 씨의 경호원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의 목덜미를 잡고 김건희 씨는 얼굴을 가리고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범인을 차 안에다가 꾸겨 넣듯이 김건희 씨를 꾸겨 넣으면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들어간 이 사진이 저도 뭐 사진이 아니라 이제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엄청나게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저예요. 그래서 이 경호원인 사람은요, 당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경호원이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김건희 씨를 경호를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치도 모르고 또 이 김건희 씨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김건희 씨는요 지금 제가 보니까 김건희 씨의 이 심리 상태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술집 여자로 꾸며가지고 뭐 25년 전에 82살 된 할아버지가 줄리라는 술집 여자를 봤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25년 전에 술집에서 단 한 번 이 접대를 받은 여성의 얼굴을 기억을 합니까? 정말 저는요. 저도 여의도에서 기자하고 이랬을 때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술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에 알바하면서 몇 달씩 있었던 이 아가씨도 있고 그런데 그 아가씨 얼굴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만나도 아니 그때야말로 한 20년 전일 텐데 만나도 누가 누군지 정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배경도 너무나 거짓말이고요. 자, 추악한 여러 가지 뭐 경고도 받고 이런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캠프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일단 그 최지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의 이 마크를 하는 일종의 홍보맨이라고 그러는데, 최지연 변호사가 뭐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호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을 이제 담당하는 마크맨으로 붙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최 변호사는 법은 잘 알고 매우 스마트한 여성일지 모르지만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보를 모르는 것 같고, 김건희 씨하고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 담당자 이런 사람을 다시 구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무엇보다도 이 심리를, 즉 지금 심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김건희 씨라면, 또 여러분이 김건희 씨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기가 막히겠죠. 엄마가 부자여가지고 금수저를 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술집에 나가겠는가. 그 다음에 김건희 씨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자, 교육은 바로 그래서 받는 겁니다. superiority.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표가 수월성이라고 그래요. 남보다 이 뛰어나기 위해서. 자, 김혜경 씨는 숙대 피아노과밖에 안 나왔어요. 대학원에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안 받았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석사 학위도 받고,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도 받고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박사 학위 그거 함부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논문 시험 거쳐야죠. 거기다가 제2외국어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그걸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대의 은사님인 김숙희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김건희 갖고 뭐라고 할 거 없다고. 응? 아니, 석사, 박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조차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기만 하던 사람에 비하면은, 아니, 거기에서, 그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논문 같은 거 다 레퍼런스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말하자면은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응? 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복사해가지고 이 인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하자면은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김종인 박사 논문? 그거 뭐 대단한 논문인가요? 한번 그 논문 파헤쳐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부인 논문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이 어떻게 졸업 연주를 했으며, 또, 응? 이재명이도 이미 석사 논문 표절로 판명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온 세상이 김건희 씨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김건희 씨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몸져 눕기도 많이 하고 앓기도 했고 병원도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는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같은 데서 막 김건희 씨 약을 올린 거죠. 막 문자를 막 그냥 이 스토커처럼 보내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할 말 있느냐? 없으면 그대로 보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신혜성 씨 말씀대로 너무 안쓰럽게 김건희 씨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써가지고 김건희 씨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제가 보기에는 이 캠프에서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접촉하거나 김건희 씨의 그 신뢰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나홀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지식을 주고 당신이 인터뷰를 한다면은 이런 매체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그 다음에 홍보 문제라든가 PR의 문제라든가 또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다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봐요. 자, 윤석열 후보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의 10년 결혼 생활, 이 윤석열 씨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 표정을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검찰총장 청문회 나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아주 거창한 전시회도 많이 했다. 실력 있는 말하자면 전시 기획자다. 이런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나의 아내다. 나의 분신이다.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지금 정신이 없이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사실은 내일 이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막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지금 이 시간하고 딱 겹쳐져 갖고 제가 좀 이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요, 김건희 씨를 지금부터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오늘 관훈클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매체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이거를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김건희 씨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술 마시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일에 미쳐있는 검사하고 내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이 검사는 나 아니면 결혼해줄 여자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김건희 씨를 윤석열 후보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준비된 이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YTN이라든가 오마이뉴스 이 돌발 인터뷰를 하면 안 돼요. 뉴스버스하고도 돌발 인터뷰였던 거죠. 저는 나름대로 뉴스버스에서는 김건희 씨가 조목조목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YTN이라든가 오마이뉴스한 돌발 인터뷰는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인터뷰를 윤석열 후보와 이 김건희 씨가 나란히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면은 참고로 한 인터뷰가 뭐냐면 빌 클린턴 하고요.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같이 한 인터뷰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동안 제니퍼 플라워즈니 뭐 온갖 여자하고 이 아칸소 주지사 하면서 놀아났고 자유분방하게를 넘어서 방종하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 진짜 힐러리를 배신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도대체 저게 조절이 되는 인간인가. 저거 빌 클린턴이라는 인간은 여자만 보면 치마만 두르면 다 달려드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인가. 이런 막 그 타블로이드라든가 옐로우 페이퍼에서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어요. 지금 김건희 씨의 이 문제하고는 아무것도 비교 불가일 정도로 너무나 빌 클린턴은 정말 이거는 너저런 놈이었죠. 김건희 씨는 논문 문제라든가 결혼 전에 사귄 남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쏙 빼고 이제 논문을 가지고 이제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줄리라고 공격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때 힐러리가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 딱 앉혀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유권자 여러분, 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을 뽑기 싫으면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 뽑기 싫으면 뽑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아는 내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국가관과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리고 이 국민과 국가 행정에 대해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뽑기 싫으면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인터뷰 정면 돌파한 그 인터뷰 이후에 여론이 확 뒤집어졌어요. 또 이 힐러리에 대해서 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 빌 클린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빌 클린턴을 뽑으면은 1+1으로 힐러리도 얻게 된다고. 그만큼 이 배우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김건희 씨하고 둘이서 인터뷰를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요, 언론에 당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두 사람을 돋보여주는 인터뷰를 하면 돼요. 준비된 인터뷰는 언제나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요, 인터뷰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좋아. 왜? 어떤 인터뷰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은 인터뷰 한 사람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호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정치력이 있죠. 뭐 집사부에서도 그렇고 뭐 옥탑방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까지 했던 것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이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게 만났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풀린 거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내가 결혼생활 이 김건희하고 10년을 했는데 진짜 술자리 아주 떠들썩한 자리 싫어하고 집에서 맨날 책만 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내 아내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나를 믿고 내 아내를 믿어달라.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메시지를 자신만만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연출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인상 깊은 인터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다이애나 비가 했던 인터뷰, 즉 찰스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BBC에 있는 인도계 기자가 다이애나를 좀 협박을 해갖고 인터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 인터뷰를 함으로 해서 영국의 국민들은 다이애나하고 찰스하고 이혼하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다이애나가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셋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카밀라 파커 볼즈가 늘 결혼 생활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는 그 피해자였다. 그때 다이애나가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막 꽃분홍색 이 드레스라든가 파란색 그 드레스 이렇게 입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인터뷰를 할 때 다이애나는 까만 옷에다가 하얀색 티를 입고 화장도 아주 옅게 하고 그리고 아무런 액세서리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결혼 생활의 그 피해자로서 결혼 생활의 가해자인 찰스를 저격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는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씨하고 이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뺄 건 빼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기본 신조로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김건희 씨도 왜 내가 윤석열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가 윤석열 후보도 왜 내가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기를 내가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진짜로 본 사람 진짜 김건희를 아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김건희 씨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온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고 또 윤석열이라는 아주 탁월한 남자를 선택할 이 눈을 가진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부가 정정당당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